자, 한번 봐볼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그 2번 명반하고 3번 명반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문창문곡의 이제 그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2번 명반의 창곡하고 3번 명반의 창곡하고는 어떤 느낌의 차이인지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로 한번 따져 들어가 볼게요. 2번 명반에서 저때 보필과 공망, 이 중앙 라인은 약간, 그, 우유부단이라는 뉘앙스로 내가 지금 표현을 갖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유부단이라는 걸 또 다르게 잠깐 표현하면 약간 여성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참 착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주변에서 들어오는 창곡은, 이때 창곡은 불안정한 창곡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여성성, 예민성을 조금 더 가미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뭐, 소심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이때 문창문곡, 여기서 들어오는 이거는. 그러면 3번의 문창문곡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자, 2번의 명반에서 중앙 라인에서 이거는 뭐가 포인트였습니까? 보필이 좁혀져가 있으니까 지대로의 어떤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어떤 그런 형상 때문에 들어오는 창곡, 그것도 보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하고 플러스하고 창곡 자체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안정한 창곡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창탄곡 되고 과습극이 되는 창곡이 무곡하고 화성하고 과습극이 형성된 그 속에서의 창곡. 그래서 무곡하고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러한 창곡이 지금 들어온다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떤 민감성, 소심성 이런 걸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창곡은 어느 정도 재화가 지금 되었죠. 그것도 조합 자체가 1월하고 조합되어 있죠. 아주 똑똑합니다. 이래 되면. 그래서 이때 문창문곡은 한마디로 총기입니다. 총기. 머리. 1월은 또 교차되는 거잖아요. 교차되는 거. 슉슉슉슉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센스가 아주 발달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보필이 옆에서 조금 잡아주는 의미와 동시에 1호라고 창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막 쉽게 머리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민하고 눈치가 빠르고 특히 1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짝이다 아닙니까? 짝.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니하고 내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해도 좋고요. 1월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성이라고 했잖아요. 변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캐치 능력 이런 것들, 순발력 이런 것들이 아주 기민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곡을 어떻게 통변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프레임을 보면서 거기에 걸맞게 창곡을 통변해야 된다. 요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정리를 갖다 하시고요. 4번 명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명반. 자, 일단은 명반을 보면서 명신궁. 자, 이분은 이제 의사 명반이죠, 의사. 자, 명신궁 복덕궁 보라고 그랬죠. 명신궁 복덕궁 보는데 그 순서가 명신궁 복덕궁이라 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왜? 명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명궁의 혁과 삼방사정에서 나름대로 격을 짜버렸다면 신궁 복덕궁이 부실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의미는 또 있죠.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이야기를 할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의 명반을 갖다 다 봤어요. 자, 명궁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 명반에서 좋은 점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지, 그거지. 이거는 천동의 화록의 경량으로 격발시켜주는 격발격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거. 오케이. 그건 뭡니까? 지금 천이궁 신궁이면 무슨 격국이 됩니까? 마두대전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 명궁에 록을 쥐고 경량이 격발시켜주는 이것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신궁이 저렇게 딱 들어가면서 격을 확실히 딱 짜는 거
이게 아주 이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반은 저 천동에 아무 다른 살성의 개입 없이 록을 갖다가 바로 딱 지어버린 거. 그러면 이 명반하고 자 우리 앞에 명반하고 또 비교 안 할 수 없죠. 앞에 명반은 어떤 명반입니까? 어떤 조합입니까? 명궁이. 자, 지금 태음을 지금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죠. 태음 입장에서 태양과 조합됐을 때, 자, 그 다음에 태음이 천동과 조합되었을 때, 이 차이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태음 입장에서 태양과 저렇게 동궁했을 때 조합하고, 천동하고 동궁했을 때 조합하고, 어떤 게 더 안정적입니까? 천동하고 조합이 됐을 때. 일을 동궁 조합은요, 진짜 책에서도 아주 최고의 불안정한 조합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왜? 자, 태양은 공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묘왕예암의 어떤 그런, 상대되는,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낮이 되면 태양이 밝다면 태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죠? 반대로 됐을 때 또 반대로 되고, 그러한 불안정한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의 굉장히, 그 불안정함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을 조합은, 자궁에서의 묘왕지의 동을 조합은 아주 이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다 확보받아요. 그러면, 자, 그게 무슨 말을 갖다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프레임 자체로서의 어떤 길화, 프레임 자체로서의 안정성, 이것도 참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두 번째, 자, 그 프레임에 걸맞는 길화의 조건, 그 프레임에 걸맞는 길화의 조건을 갖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1월 조합에서는 아까 뭐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까? 보필과 화록록존. 물론 그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죠. 대신에 그렇게 되더라도 상황의 차이가 있다 하면서 1, 2, 3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펼쳐져 있으면 더 좋고 록은 지으면 더 좋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 명반에서 동월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조건은 뭡니까? 자, 이 명반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는요, 록을 지는 게 완전 관건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왜 록을 지는 게 관건이었겠어요? 경량 때문에 그래요. 경량 때문에. 격발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만약에 천동에 록을 안 지었다 하면 이거는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격이 짜지지가 못해요. 근데 와 그래도 저 록이 저걸 다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삼방의 살성인데 지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번 잡으세요. 거기 그 무술영화 보더라도 고수가 되면 어때요? 모양새가 크지 않아요. 아주 짧고 아주 그냥 그 파괴력이 큰 딱 한 가지만 딱 써요. 그냥. 그래서 조금 이제 갓 배워가지고 풀풀 날아다니는 그 하수들이 보면은 막 3단 돌려차기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그리고 여기서는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살성을 써는 격국이 되어버렸어요. 왜? 천동이나 태음은 살성에 대한 저항 능력이 강하고요. 특히 천동 같은 경우는요 살성을 조금 해가 채찍질을 조금 해줘야 돼요. 오히려 살성을 받다고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살성을 받기 때문에 좋다. 특히 뭐 대궁에서 경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다가 되는 거라고. 대신의 조건이 뭐 화록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화록이 포인트인데 완전히 화록이 포인트가 됐고 그것도 경량이 대궁에서 하나만 딱 들어오는 아주 막 깔끔한 격국이 됐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시켜주는 것은 신궁이 천이궁이 되면서 마두대전격을 갖다가 막 딱 짜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딱 짜버렸어요. 그러면 마두대전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궁 입장에서 본다면 경량이 이제 독수하고 대궁에서 천동이 화록을 지는 거 이거는 조건이에요. 근데 삼방에서 지궁이 있고 그 다음에 술궁 공궁인데 저래도 되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일단 프레임만 짜면 그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대신 여기는 그러면 명예로 갑니까? 그러면
금전 쪽으로, 교수직으로 갑니까? 마동 대전격을 그렇죠. 정예적으로 해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네. 제복선은 돈으로 써야 됩니다. 돈선에서는 진짜.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물입니까? 그러니까, 재입니까? 귀입니까? 부입니까? 귀입니까? 이 명반을 갖다 보면서, 지금 그게 지금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명반 같은 경우는, 자, 마두대전격, 자, 격발, 화살위권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자미칠사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자미칠살이 화살위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화살위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을 변화시켜가지고 권으로 변질시켰다. 좋게 성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량성을 높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록을 둬야 된다. 그러면 화살위권이라는 말이 귀입니까? 부입니까? 귀에 가까워요. 귀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위권, 내 권위, 명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걸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성과물, 재물까지도 끌어와요. 하지만 포인트는 그거라고. 그러면 마두대전격. 그리고 이 격발이라는 것은 살성을 쓰는 격국이라고. 그럼 그 살을 성화시켜서 가는 격국이니까 부 쪽보다는 귀 쪽에 포인트를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신궁에서는 마두대전격이 되고 저 자궁에서 명궁에서는 격발격국이 되는데요. 이거는 부보다는 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다 두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명에서 저 화록이 태형에 붙을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동에 지금 붙어 있는 경우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자, 결론은 천동이 됐을 때가 더 격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살성을 쓰는 게 포인트예요. 태음도 그럼 견딜 수 있다 아이가. 살성을 쓸 수 있다 아이가. 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천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성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느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음은 살성을 견딜 수 있다. 살성을 좀 더 순화시켜서 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천동은 좀 더 절실하게 살성이 지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때 천동이 조금 경량이 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는 천동의 화록을 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이 격을 갖다 살려주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갖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명반을 보면서 그래서 뭐 때문에 이 명반을 꺼냈느냐면 삼방에 살성이 막 이렇게 난립을 갖다 함에도 불구하고 명궁에 천동에 화록이 지어진 것 때문에 일단 다 잡아 나갈 수 있다. 그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명반 내에서 록존이 그냥 아주 단단하게 살아있어요. 일단 격도 짜져 있지만 저기 노복궁에 있는 자미칠살의 록존도 막 그냥 단단하게 지금 살아있고, 물론 그것 자체로서의 뭐 격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뭐 높다, 아주 최고 퍼펙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자미가 괴월에 록존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서 아주 막 괜찮아요. 그러고 지금 자궁의 명궁이기도 하면서 천동의 화록 완전히 확실하게 지고 있죠. 예. 그러면서 그 주변의 어떤 그 별들의 구성들이 일단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단단해요.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5번 명반은 남편이 사업을 하는 그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분인데 그냥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인데 이제 부자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 입장에서 본다면 친정과 시댁의 그 형제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이렇게 좀 소위 말해서 속을 썩이는. 그래서 뭐 집이 좀 부자다 보니까 같이 조금 그때 상담자 씨 최근에는 뭐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벌렸는데 그게 조금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 속을 다 섞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명반 한번 봐볼게요. 자, 앞에 명반하고 지금 비슷한 명반 아닙니까? 천동, 태음이 명궁에 있는 명반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앞에 명반하고 차이점은 뭔지 봤더니 명궁하고 신궁하고 지금 동궁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화록을 지는 거는 아니었고요. 화권을 지었어요. 화권을 지었는데 앞에 명반에서는 화록을 지면서 격발극구로 완벽하게 갔다면 뒤에 명반은 자 화권을 지면서 삼방에서 길성을 갖다 좀 봤네요. 길성을 봤네요. 그러면 앞에 명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뭡니까? 자, 명궁 입장에서만 한번 봐볼게요. 자, 포인트가 다르죠, 지금. 하나는 화록이 천동에 붙어 있고, 하나는 태음에 화권이 붙어 있어요. 자, 일단 록과 권의 의미는 일단 그 다음으로 생각하시고요. 포인트가 지금 달라졌다라는 거, 요것만 생각을 먼저 하세요. 됐죠? 그러면, 자, 보필을 5번 명반에서 봤어요. 그러면 4번 명반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4번 명반에서 저렇게 보필을 봤다면 예를 들어서 살성이 없이 보필을 봤다 하고 5번 명반에서 살성 없이 보필을 봤다 하고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자, 이유는요. 태음에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태음이 천동하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귀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포인트는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자, 하지만 어쨌든 태음의 포인트를 더 줘버렸기 때문에 보필의 효용 가치가 조금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반에 해석해 나가는 포인트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이 명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다른 길성이 있는데도 또 같이 살성도 같이 있는 게 그죠? 그럼 저 대궁에 있는 경량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앞에 명반은 격발, 마두대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면 이분이 경량이 들어온 것은 앞에의 경량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길흉으로 효용 가치로 따졌을 때 경량의 효용 가치가 큰 것은 어떤 겁니까? 4번 명반이잖아요. 4번 명반. 4번 명반이 효용 가치가 크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써요. 자, 5번 명반 같은 경우, 저때 경량 같은 경우는 물론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기는 하지만, 자, 일단은 견디는 의미가 강하고 앞에 거는 직접적으로, 절대적으로 쓴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러면 자꾸 상황으로 따진다면 저때 경량은요, 내한테 보통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더 이야기해주는 의미가 강해요. 5번 명반 같은 경우는 저 경량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 경량은 없어주는 게 더 나아요. 지금 방향성 자체가 태음의 포인트가 권이 되면서 삼방에서 보필을 봐가지고 조금 좀 고급스럽게 가는 그런 컨셉이라고 지금. 자, 마두대전격도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의사가 됐으니까 고급스러운 거 아이가? 당연히 상격이니까 그렇게 가죠. 근데 마두대전격, 격발 이런 거는요, 수월하고 편하게 가는 격국은 아닙니다. 물론 대중들의 어떤 그런 존경을 받기는 하지만 진짜 막 자르고 피를 봐야 되고 이러한 뉘앙스, 그게 바로 마두대전격, 격발이라고. 그러면 여기의 뉘앙스는 뭐냐면 마두대전격과 격발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고. 태음의 화권을 딱 지면서 귀가 지금 쌀 묻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중에 보필을 보면서 약간 좀 고급스럽게 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수징계약격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깨끗하고 청한 격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갖다 안 했는데 어쨌든 천동 태음이 귀적인 의미로서의 포인트를 좀 더 많이 실어져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경량하고 이 경량하고는 다르다는 걸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경량은 약간 내한테 조금 견딜 수는 있지만 약간 조금 우여곡절, 수고스러움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좀 강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삼방에서 화기. 천기에 화기가 붙어 들어오는 게 일단은 이분한테서는 그 데미지가 커요. 대신에 정면에서 안 들어오는 것은 확실히 다행이고요. 그죠? 그리고 천동 태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명반을 보실 때 포인트는 태음이 화권이 되면서 보피를 보면서 나름대로 귀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그걸 갖다 짰다. 하지만은 삼방에서 화기도 들어오고 경량탈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우여곡절. 자, 이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때 화권의 역할에 대해서 통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음의 화권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지금 주어집니까? 태음의 화권. 화권이라는 의미는 대장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내가 책임자다라는 의미. 그러면 내가 권위가 올라간다. 내가 품격이 올라간다. 레벨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도 딱 되고요. 그래서 운에서 온다면 뭐 승진한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사람의 명궁이나 신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태음이 화권이 되었을 때 좋게 발현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 어떤 품격이 올라가는 어떤 형상이 되지만 안 좋게 발현됐을 때 이건 뭡니까? 수고로움입니다. 고생스러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역할을 하고 뭐 어려서 가장 역할, 남편이 무능해서 가장 역할, 그래서 이것 권이라는 것은 내가 총대를 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통변성으로 보면 화건이 되면서 살성이 많이 되면 우리 사주에 치면은 그 뭡니까? 상관이 많이 중중한 사람들은 남의 애기 키운다 그러죠. 그래서 조금 여성 입장에서는 팔자가 조금 옛날 표현으로는 팔자가 조금 세가지고 그렇게 남의 애를 갖다 키워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소년 가장 그리고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때 화권은 물론 격이 짜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격을 높이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되긴 하지만 아까 형제 문제를 했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자꾸 생기는 거라. 만약에 저기 삼방에서 살성과 천기의 화기가 없었다면 또 달라요. 단순하게 나의 권위, 명예가 높아나는 걸로만 나타나요. 근데 지금 암시가 있었잖아요. 지금 기룡이 혼재되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길이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중에 흉이 살짝 긴 개입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로는 내 가정에 어떤 그런 큰 문제는 없지만 사이드적인 면으로 어떤 문제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조금 발생될 수 있다. 그거는 저기 부처궁에 부관 라인의 천기 화기 내 삼방에서도 지금 들어올 거고 천기는 어떠한 통변성이 있습니까? 천기. 예? 자, 천기는 우리 전설에서 따지면은 그 뭡니까? 강태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략 아닙니까? 계획. 그래서 판단 미스, 판단 착오 이런 것도 되고요. 육친으로 따지면 형제도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평생 살면서의 한마디로 그런 판단 미스, 기획의 미스 이런 걸 갖다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형제로 인한 어떤 문제 이런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접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태음의 화권은 그런 주변의 시댁이나 친정의 형제들을 갖다가 내가 조금 책임져야 되는 밑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 형상을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음의 양타를 안 보고서 예. 발성을 봤어도 그건 또 사회적인 육친의 그런 문제로 질문 다시요. 지금 태음의 양타를 본 거잖아요. 예, 삼방에서 예. 양타를 보면 1, 3제 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화성을 봤다든가 예. 화령을 봤다든가 그래도 같은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질문이 이렇습니다. 천동 태음에 지금 양타를 봐가지고 제가 특히 1월, 태양과 태영 같은 경우는 양타를 보게 되면 1, 2, 3제, 돈은 흩어지고 육친과도 흩어진다라는 의미 때문에 금방 육친으로서의 통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양타가 없어지고 화성, 영성이 만약에 저렇게 똑같이 딱 놓여져 있다면 이때도 똑같은 통변이 가능할까라고 이제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살성의 비중이 어떤 게 더 커요? 살성의
경량탈화가 더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데미지라든지 그 파괴력은 경량탈화가, 그래서 왜 책에다가 1월은 양탈을 보면 1, 2, 산재라고 이야기했냐면 1, 2, 산재, 태양태음 입장에서는 경량탈화를 봤을 때 그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더 명료하게 그러한 형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다고. 그럼 화성영성이 됐다면 일단은 개념적으로요, 그 흉의의 정도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먼저 생각을 갖다 한번 해주세요. 그 파괴력,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 내가 주변에 어떤 형제나 그 동료들 때문에 내가 100원의 손해를 봤다. 화성영성을 보게 되면 그 정도가 한 60원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일단 먼저 낮춰서 생각을 갖다 하세요. 먼저 생각을 갖다 하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화성영성 같은 경우는 그 동시에 보필을 지금 봤다 아닙니까? 그죠? 보필을 봤기 때문에 그 화성영성이 어떤 그 흉의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필이 제압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화성영성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흉의가 작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살성을 쓰는 의미로 본다면 오히려 경량탈화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내가 주부가 아니고 일을 하는 남성이라면 경량탈화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부대낌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왜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써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냥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성영성을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있다 아닙니까? 경량탈화를,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경량탈화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정의 동생이든 시댁의 동생이 사고 치가지고 돈 물어줘야 돼요. 근데 화성영성을 보면 그냥 사이가 안 좋고 계속 뭐시 옥신각신하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의미가 조금 더 커요.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럼 객관적인 어떤 수치상으로는 어때요? 경량탈화를 봐야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화성영성은 그냥 어떤 관계의 스트레스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고. 되시겠죠? 선생님, 예. 그 부처궁에 예. 보면 좀 라인이 좀 약하잖아요. 네. 지금 공은 좋은데 예. 이 사람도 부모의 눈치도 받고 남편의 눈치도 내가 nim대하니까 그까지도 스트레스를 다 받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죠? 명궁의 혁과 삼방 사정에서요, 이 사람의 삶의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천동 태음이 아까 전에 수진 계약격이라 해가지고 좀 깨끗한 청한 격국이 이루어져 버렸거든. 보필을 보고. 근데 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복덕궁하고 부처궁에서 다른 어떤 조합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부처궁을 볼 때 명궁의 상태를 먼저 보고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명궁의 상태가 안 좋았다면 그럼 금방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명궁의 상태가 지금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극단적으로 부처의 문제까지도 크게 논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거는 되겠지. 자, 부처궁에 문곡이 있으면서 대궁에 청기 화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좀 사업가이기는 하지만 좀 꼼꼼하고 굉장히 조금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좋게 표현하면 성실함이고 안 좋게 표현하면 조금 타이트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동일 사주를 갖다가 계산할 때 이게 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명에서 시댁이나 친정에 형제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게 되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저기 관록궁에서 지금 청기 화기가 들어오고 있잖아. 탈하고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에너지는 존재해요. 에너지는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거기서 안 터졌다면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사실은 크기는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능성으로 굳이 따졌을 때는 부처 가정, 본인의 가정의 문제를 크게 비화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본 명궁의 혁과 삼방 사정이 나름대로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견딜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되시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저게 경량타라고 화기까지 없었다 하면 저때 부추김이 좀 더 안 좋더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인 정리를 한다면 태음을 우리가 오늘 연구했는데 태음이 태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천동하고 있을 때를 갖다 지금 봤어요. 근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태음이 태양하고 있을 때의 그 불안정성에 대한 프레임 그 자체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 태음이 조합될 때하고 태음, 천동이 조합될 때는 일단 프레임 출발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 이걸 먼저 인식을 갖다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태양, 태음이 조합될 때는 일단은 이게 부인지 귀인지 먼저 인식해서 뭐를 봐야 격을 짤 가능성이 큰지를 봤더니 보필과 화롱록존을 봐야 격을 갖다 짤 가능성이 크더라. 사법적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오므러졌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그 정도의 차이를 갖다 조금 보더라. 되시겠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됐던 게 뭐냐면 사화가 붙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화가 붙음에 따라 어떠의 붙음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경향성하고 메커니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또 봐야 되더라. 또 아까 전에 문창문곡을 이야기하면서 탐창탄곡이 되는 어떤 그런 정성들과의 어떤 조합의 상황하고 1월이라는 어떤 그 조합의 문창문곡과의 조합의 상황하고는 일단 출발 자체가 다르더라. 그러면서 보필이 펼쳐지면서 창곡을 보좌하는 거하고 중앙이 안 좋지는 않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 불안정한 창곡이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딱 찾는 거하고 이 차이가 또 나더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창곡이 어떻다라는 해석으로 출발하면 안 되고 중앙 라인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봐가지고 창곡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더라. 어떤 거는 세심, 소심이라는 표현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총명, 아주 머리 회전이 빨라가지고 어떤 그 순발력이 뛰어난다.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동어를 이야기하면서 동어에 역시도 어디에 포인트가 되는지가 참 중요한데 태음이 포인트가 되었을 때 보필의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더라. 됐지? 그리고 만약에 격발국격이나 마두대전격 같은 형태로 갈 때는 천동에 화록이 붙어주는 것이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더라. 되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길성을 보면 물론 더 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일단 그것 자체로서도 격을 짤 수가 있더라. 특히 예를 들어서 살성을 갖다 본다 하더라도 그 살성을 쓰는 지국군, 특히 의사 같은 경우, 군, 검, 경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 자체로서 살성을 갖다 성화시켜서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쓰임이 있더라. 이런 거 정도만 이렇게 딱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